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40, 50대는 대부분 농촌에 대한 로망이 있죠. 때문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시골의 작은 농지를 구입해서 농막을 놓고 주말에 가족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도심에서의 피로를 달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농사라고 해봐야 진짜 농업인들이 보기에는 소꿉장난 수준이지만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가족들이 먹을 채소를 직접 재배한다는 뿌듯함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는 재미도 있죠. 한편으로는 은퇴 후에 귀촌할 것을 대비해서 농지에 농막을 놓고 주말마다 가서 밭도 일구고 전원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도시인들이 갖고 있는 농촌에 대한 향수 때문에 5도 2촌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죠.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 중 하나입니다. 자,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이틀은 촌에서 생활한다는 말인데요. 이제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농막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 사람이 주말마다 농촌에 오는 것을 거의 원천 봉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월 11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인데요. 제목부터가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느낌이 좀 쎄하죠? 농막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농산물 간이 처리, 일시 휴식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농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거 목적이 아닐 것,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고요. 현지인이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막을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요새 나오는 농막은 대부분 잠을 잘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거 목적이 아닐 것.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전수조사에서는 갖가지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었어요. 심지어는 농막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요, 주말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농막 안에서 취침이 가능하다는 바로 그 부분이었죠. 이번에 감사원에서는요, 전국에 있는 농막 중에서 33,000여 개를 먼저 전수조사했는데 11,000여 개가 이 부분에서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 규제하고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입니다. 또 감사원에서는요, 농막과 관련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공무원 몇 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해요.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무원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이 모든 것은 농지와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농지법과 그 시행령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요, 농막에는 왜 침구류가 있고 사람들은 왜 주말에 농막에서 잠을 잘까요? 주말에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6평짜리 농막에서 가족들이 모여 잘까요? 그리고 그걸 더욱 못하게 법을 강화하고 단속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이 과연 농업인들 또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은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평균 나이가 68세로 조사된 바 있는데요. 심지어는 8, 90대에서도 농사를 짓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마저도 매년 2%씩 감소한다고 해요. 당연하죠. 젊은 사람들은 계속 나가고 노인들은 계속 명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농지에 대한 이행 강제금, 그리고 도시 사람이 주말 동안 농촌에 와서 농막에서 지내는 것을 막는 것, 과연 지자체에 도움이 될까요? 주말에 농막에서 잠을 자는 것을 불법으로 계속 규정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이런 법 개정안이 계속 나온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단속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도시 사람들은 점점 농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관광지로 가거나 도심에 있는 가까운 공원으로 갈 수는 있겠죠. 서울만 해도 공원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주말에 시골에 가서 텃밭을 읽어보려는 사람들은요, 가족들과 당일치기로 가서 노동을 하고 그날 다시 도시로 돌아가거나 인근에서 숙박업소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농촌에 가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오게끔 유인하는 정책에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주말에라도 가족과 함께 농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점점 오지 못하게 막는 정책을 펼치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현재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 정말로 농촌을 위한 것인지 정책을 하나하나 각계전투식으로 펼치지 말고 그 인과관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을까요? 그 전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농촌에 대지 구입해서 별장 하나 그럴듯하게 짓겠죠. 6평짜리 농막이 호화로우면 대체 얼마나 호화롭길래 마치 도시에 있는 얄미운 대부호들이 농촌에 가서 편법으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 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심지어는 잠을 못 자게 법으로 더욱 강화까지 합니까? 도시인이 농촌에 가서 주말에 텃밭 읽으면서 한 끼는 해먹기도 하고 한 끼는 사먹기도 하고 슈퍼에서 애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농막 한켠에서 오순도순 잠도 자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 기름도 넣고 그게 그렇게 잘못돼서 담당 공무원들 징계까지 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안 하면 농촌에 큰일이 나는 것처럼 법까지 또 개정해야 하는 일인가요? 밤마다 불 피우고 삼겹살 파티에 술 만땅으로 퍼먹고 고성방가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단속에 적발되는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는 농지법과 시행령 개정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농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농촌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도시인과 농촌을 분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